정호수 원정도가 변론 맡으셨을 때 검찰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보입니다.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업체편에서 수익력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받게 되는데 신경한 말씀 나눠주시죠. 이게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말을 없습니다. 예, 특수통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만표 변호사.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 열심히 하면은 오피스텔 한 53채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모양이죠. 근데 몇 채세요, 오피스텔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저는 자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안 하시는구나.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시는구나. 일을 열심히 해야지 53채까지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좀 전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홍만표 변호사께서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 여러 명의 브로커들이 주변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저렇게까지 자기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브로커들은 주위에 사건 의뢰인들한테 예.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브로커들이 했을 때 예. 홍만표 변호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을까요? 브로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실력만으로 다 해결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브로커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믿고 그걸 선전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라면 의뢰인들한테는 기망인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걱정이 되는 게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가격만 올려놓은 거 아닌가? 예?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돼요? 이번 사건 터지기 전부터도 예.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정관, 이른바 정관이라고 예. 부르시는 분들이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좀 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가격 같은 거 폭등을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사건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때문에 불만감 내지는 불안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예, 팀장님.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게 지금 본인이 참담합니다. 다소 불찰이라는 표현이 아마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많은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 법조인들 또 같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도 참담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비춰지는 게 있어요. 혐의가 두 가지죠. 네, 예. 아니 이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하고 예. 조세범 처벌법 예. 탈세 이제 탈루 예. 이건데 지금 보통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나 아니면은 재벌 회장이 이제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 검사나 검사장 차장실에 들어가서 일단 차를 한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예. 보통 1분 정도 하는 그런 인터뷰가 한 5분을 지금 할애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검찰 조직에도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약간의 다소 불찰이 있었지만 나는 열심히 주말이나 야간에 열심히 의견서 내고 돈을 참 벌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딜의 어떤 제시를 했다는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만표 부장 검사장 출신을 조사하고 있는 게 고용건이라고 특수일부의 부부장 검사입니다. 근데 14기수 아래입니다. 지금 17기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대응은 아마 차장 검사 방이나 담당 부장 검사 방에 전혀 차 한잔 없이 바로 조사를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유형을 본다고 합니다. 강력한 어떤 수사 의지. 예.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미 검사 식구 예. 서로 어떤 원만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금 예정된 그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을 지켜보면 어떤 게 답일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홍만표 변호사 오늘 소환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크게 제가 봤을 때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몰래 변론. 예. 이것이 아마 이 몰래 변론을 통해서 이 소위 탈세 의혹. 그리고 예. 두 번째도 이제 부동산 업체를 통한 또 탈세 의혹. 예. 그것도 탈세인데요. 저는 사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세 번째 의혹인데 검찰 로비 의혹이거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예. 정관 예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홍만표 변호사가 정관으로서 예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현재 지금 그 관직에 계신 현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관들의 그러니까 하면 탈법이나 편법을 과연 그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현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검찰 자기 식구인데 지금 현재 그 오늘 수사진은 나름대로 뭐 상당히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장 검사 그리고 부장 검사가 다 홍만표 변호사와 또 옛날 다 아주 가까운 부하 지간으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검찰에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특임 검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차원에서 이 사건만 전담을 해서 특별 일종의 검사를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공시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야 국민적 의혹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는 결국 정치권 넘어가서 또 특별검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새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은호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 브로커 이씨 등 지인들과 고급 별장을 찾았다. 이거 주장입니다. 어디까지 나 주장이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안 그래도 자꾸 의혹을 받는데 MT가 한 건가요? 여기 별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했던 건 현관들이 또 연루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뭐 방송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여자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한테 몇 대 맞았다 그래갖고 아니, 팔이 꺾였다. 맞은 뭐 그래갖고 그냥 뭐 약간 좀 이상한 사건 정도로 좀 재밌는 사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수사를 적당히 끝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 정서.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거. 그럼 별장에 가서 진짜 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뭐 함께 고민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함께 갔는가? 이랬을 때 뭐 과거에 또 그 별장 또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사건이 또 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저는 이제 언론에서 그러니까 검찰이나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검찰 그 별장 얘기도 그렇고 뭐 어디 지역에 오피스텔에 100채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나오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53채인가? 53채가 본인 YTN에서는 건, 일부 언론에서 뭐 120 몇 채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만 나오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았구나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올 수가 있고 정작 정말로 문제가 되는 현관에 대한 저는 그건 예우란 표현 쓰고 싶지 않고요. 비리죠. 과연 비리가 있었느냐를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별장 얘기는 저는 그거를 좀 파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주장이니까 파야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두 번이나 수사를 두 번이나 무혐의처를 받고 세 번째나 재판 넘겨졌으니까 그 두 번 시점에 별장에 갔다니까 그때 혹시 뭐가 있었는지 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또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이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이 또 요동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걱정이 조금 들긴 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를 가져야 될 제도는 법입니다. 그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저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